질문 하나. 네, 해주세요. 지금 저기 보면 네. 손가락을 잡는 다시 못 들었어요. 손바닥이나 이렇게 M자나 W자 할 때 네, 지금 손전선을 잡은 게 네, 이 쌍바닥이나 W 패턴을 할 때 목표선의 반쯤만큼을 지금 손전선을 잡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를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뭐 마이너스 5%가 되면 손절을 하자. 네.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렇게 잡는 게 이제 최신님의 기준인지. 요거는 그냥 교과서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있는 방향성이 요 정도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손절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흐름에 따라서 손절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거는 흐름에 따라 주가가 바뀌는 타점에서 손절하는 부분이고,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손절하는 부분들은 일단 얘가 안 보여야 돼요. 이 타점들이 하나도 안 보이고, 난 잘 몰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매수 매도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과거에 여기 찍고 올라가서 찍찍찍 이런 차트 있었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더블 바텀이나 이중천장이 나왔다. 그러면은 지지받는 구간에서 손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구간에는 5% 손절하면요, 땅을 치고 후회할 수 있어요. 아까 전에 그런 종목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있어가지고 얘가 이탈을 살짝 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살짝 이탈하고 올라가고 살짝 이탈하고 올라가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거기서 흔드는 거는 감당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전에 아래로는 5% 10%는 손절 나올 수 있지만 위로 먹으면 뭐가 열렸다? 하늘길이 열렸다. 그걸 우리가 찾아야 되고, 그거를 이 투자에 활용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지금 교과서적인 걸 봤을 때는 이렇게 타점이 수평선으로 딱 보이지만, 사실 얘도 여기와 여기에 고점이 수평으로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요. 근데 제 눈에는 이 A나 저기 있는 B나 똑같아 보여요, 그냥. 그러니까 그 정도의 표준 편차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감안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게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의 가장 큰 이 오류가, 이 선들에서 반등합니다. 반등해요. 반등해요. 그러면은 자로 젠듯하게 진짜 0점 정말 제가 여기서만 딱 반등하시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뭐를 사용한다 그랬어요. 네, 가두리.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저는 가두리 매매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고, 네, 퍼센테이지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또 여러분들 이제 마음이 또 다르잖아요. 이 심적인 부분이. 누구는 5% 떨어졌을 때 괜찮고, 누구는 30%까지 떨어졌을 때도 괜찮고. 예, 그런 거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30%까지 떨어지면은 당연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주식이 올라갈 때 재밌을까요? 떨어질 때 재밌을까요? 떨어질 때가 재밌죠. 왜? 또 많이 담을 수 있잖아요. 올라갈 때야 당연히 좋긴 하죠. 좋긴 한데, 예, 그래도 떨어지는 이 공포를 즐기면 마음이 또 달라져요. 이 드리는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재밌으면은 급락장이 찾아와도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요. 그 편안함을 느끼면 투자의 결과가 정말 달라질 거예요. 이거는 제가 조금 더 과하게 말씀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말씀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수평선으로 교환은 만들어져 있지만 얘는 좀 어떻습니까? 살짝 내려가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똑같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 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이 구간에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고, 이것만 해도 최소 20에서 30% 이상의 수익률은 나온답니다. 이 마인드도 조금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주린이 때 이거에 당했어요. 수익률 100%에. 이게 딱딱 끊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0%, 50%, 100%. 그래서 50% 수익률은 만족하지 못하고 100%까지는 가고 싶어. 근데 100%는 그건 사실 욕망이거든요. 여러분들 갖고 있는 욕심. 그것만 조금만 내려놓고 만약에 50에서 70%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되면은 거기서부터는 분할 매도를 착착착 해줘야 돼요.
특히 HLB라는 종목이 54,000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45,000원까지 10,000원 정도가 지금 떨어졌어요. 근데도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투자가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지해 주셔야 돼요. 이 기술적인 부분을 몰라도 돼요. 우연찮게 수익이 났어요. 주변에 누군가 좋다고 해서 수익이 났고요. 유튜브에서도 좋은 말을 하니까 났고요. 모멘텀이 굉장히 좋으니까 나는 홀딩했어요. 물론 얘가 5월 달에도 좋은 이슈가 있어서 올라가면 땡큐죠. 아니면요. 떨어져서 정말 L도속 나오고 내가 정말 진짜 속으로 에이 18 이런 가격대까지 오게 되면은 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1 년, 2년 또 횡보하는 기간을 맞게 되면은 정말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54,000원, 49,000원 두 번 정도는 비중을 줄여 주시고 30% 정도는 물량을 갖고 계시면 좋겠다. 이것도 다 편집될 거예요. 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고점에 어떻게 팔아? 저점에 어떻게 사?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맞았어요. 54,000원과 49,000원에서는 많은 비중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30%의 물량을 정리하고 예수금을 갖고 있었다. 차트적인 부분에서 매매가 들어갔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준 총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매매를 어디서 해야 된다? 돌파할 때, 눌러줄 때, 눌러줄 때 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돌파할 때도 이제 추격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은 바로 손절을 해야 된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더블 바텀 같은 경우는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된다? 돌파할 때 하셔야 된다. 이때는 달라요. 이때는 밑바닥을 잡지 말고 올라갈 때, 뚫어줄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뚫어줄 때 매수해야 되는 요 관점이 하나 더 있어요. 요거를 맞춰주시면은 좀 기분이 제가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여기에 있는 고점이 있으니까 이곳을 뚫었으니까 매수할게요. 요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확대 해석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왜 이 더블 바텀의 고점을 돌파하면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얘기하는 일단은 기업적 가치가 일단 왜곡이 된 거예요, 주가가.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올라가게 되면요. 이 구간을 찍고 이때부터 이렇게 날아가는 차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확 전환되는 그 시점인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 더블 바텀을 알려드리면 기술적으로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이런 구간에서는 팔아야 되네, 사야 되네. 이것도 맞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확대 해석을 하자 보면은 이제부터 주가가 올라가는 세력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고 여기서 좀 더 나가면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다. 이거를 판단하면요. 이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의 손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큰 수익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 저랑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제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심적인 부분들을 많이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해요. 그 부분이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야 투자가 쉬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헤드앤숄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매매하시는 타점. 바로 요 타점이죠. 왜 우리가 이런 타점에서 많이 매수를 할까요? 주가가 튀면요.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너도 나도 이 주식을 알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수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하지만 우리가 산 그 타점이 거의 고점일 확률이 매우 높잖아요. 헤드앤숄더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초심자에게는 조금 어려운 타점이다. 이거를 매수하실 때에는 네모를 먼저 그려보세요.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고점에 붙어 있으면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점에 붙어 있으면 이거는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블탑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요 저점이 매수의 타점이 되는 거고 주가가 올라갔어요. 어디서 팔아야 돼요? 여기서 주식을 매수했어요, 우리가. 자, 1번이 있고요. 2번이 있습니다. 어디서 파실 거예요? 결론은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고 이 주식이 요 흐름을 만들었을 때 시장의 주도주가 됐다면 다시 재차 반등했을 때 이 주식만큼 시장에서 치고 올라갈 재료가 없다면 얘는 더 위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섹터보다 더 큰 이슈를 갖고 온 종목이 있다면 조금 더 목표치를 낮춰서 매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분석이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면 좋겠다. 제가 만약에 이 구간에서 주식을 들고 있다가 주가가 오르게 되면요. 당연히 여기에 매도세가 출현됐으니까 이 구간에서 물량을 50% 줄일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여기까지 상승하게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남은 50에서 또 반을 덜어서 25%의 물량을 보유할 겁니다. 그리고 신고가 영역은 25%의 물량만 가지고 위로 슝 수익을 낼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최대 효율을 내면 당연히 땡큐지만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는 또르르 빠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분할 매도가 굉장히 중요해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손절을 잡을 때에도 이제 요 저점을 이탈했을 때 전량 매도하는 손절 매매를 진행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구간에서 나는 어느 정도까지는 흔들기를 버티고 요 구간을 이탈했을 때에는 손절을 할 것이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장기 이평선이나 이 섹터의 흐름을 보고 이탈했을 때 손절하는 종목이 있고 여기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을 때도 보유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이거는 조건부가 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 헤드앤숄더가 672선을 기준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났는데 얘가 일봉입니다. 근데 월봉에서 떨어지는 이런 기준점, 요 구간에 떨어지는 기준점이 예를 들어 112월이나 224월이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데 이 손실률이 마이너스 10% 혹은 마이너스 30%까지 손실률이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거 기다립니다. 일봉에서는 672선을 뚫었지만 헤드앤숄더가 672선 파란 선에서 나왔어요. 너무 고점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672선을 돌파했다는 것 자체가 3년 동안 하락하던 주가가 살짝 머리를 들면서 올라가는 타점이고 눌러주는 타점 그리고 이런 타점이 112월과 224월이 만나는 구간이라면 손절 없이 들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거는 일봉에서의 나오는 헤드앤숄더, 그다음 플러스 월봉에서의 장기 이평선, 그것도 112월, 224월이 만나는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구간에서도 추가 매수 전략을 갖고 진입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헤드앤숄더 나왔죠? 어깨 나왔고, 머리 나왔고, 여기서 눌러주는 타점, 그 다음에 머리를 돌파해주는 타점. 이게 바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거, 요 타점 있죠? 요 구간에서도 물량을 정리하지 않고, 가자 외치다가 그냥 여기서 밑으로 곤두박질 치면은 이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신성은 여길 봤을 때 여기서 50% 물량 덜고, 고점에다가 또 50% 물량 덜고,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이 괜찮다. 그럼 다시 내려왔을 때 요 구간, 요 구간, 요 구간까지 한 번, 두 번, 세 번 찍었을 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서 이 물량을 가져갈 수 있으면은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다시 주식을 매수하는 관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가능하셔요? 아니면 이거는 야 얼토당토 않는 소리다. 내가 안 되겠다. A예요, B예요? 공부하시고 노력하시다 보면은 연습하시다 보면은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우리가 찾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언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냐?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거라는 얘기죠. 자, 요거 아까 전에 했던 것들 이제 최종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쌍바닥은요, 요렇게 우하향하는 종목은 매수하시면 안 되고, 쌍바닥은 아래 찍고 짝꿍댕이 쌍바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쌍바닥은 요런 식으로도 형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가가 내려갈 때 사는 겁니까? 올라갈 때 사는 겁니까? 주가가 올라갈 때 사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 사는 거. 그 다음에 주가가 고점에서는 떨어질 때 산다, 올라갈 때 산다. 주가가 떨어질 때 사는데 여기에 지지점을 받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요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게 672선에서 이런 거 만나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주가가 10,000원인데 얘가 30,000원까지 올라갔어요. 10년 동안 한 번도 도달하지 않은 이 구간이에요. 여기서 이거 돌파할 때 산다고 이거 한번 괜히 투자 잘못했다가 진짜 물리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역사적 신고가를 왜 만들어요? 여러분들 돈 벌어주려고? 개미들 물리게 하려고.
물론 이게 공부가 좀 더 되다 보면은 이렇게 큰 흐름에서 정말로 큰 파동을 만들면서 이렇게 시대 차익을 세력들이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아직 보는 이 역사적 신고가는 정말로 상승 타점인지 아니면 개인을 물리게 만들 개미 무덤을 만드는 건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해야 된다. 하여튼 이 고점에서는 이런 거 떨어지면은 무조건 파세요, 그냥. 비중 축소 계속 해야 돼요. 여기 HLB 54,000원 도달했어요. 여기 한번 또 도달했어요. 이거 물량 어떻게 해야 돼요? 좀 줄여야겠죠? 자, HLB 차트 한번 가볼게요. 이게 여러분들 이 더블 탑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만 더블 탑이 아니에요.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서도 작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자, 뭐예요 이거? 이렇게 예, 숄더 나왔죠? 이 머리 나왔죠? 숄더 나왔죠? 숄더가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려가고 있죠? 이게 추세가 떨어졌어요. 그럼 팔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파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는 자신이 없어요, 사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 기술적 분석만 보는 게 아니라 모멘텀도 봐야 되고, 이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HLB는 다음 주에 아마 시세가 막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예, 이제 3, 40일선도 닿고, 그리고 47,000원, 6,000원 이 라인대가 과거에 고점으로 형성한 자리라서 이런 구간에서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근데 올라가는 게 좋다, 내려가는 게 좋다?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 내려가는 게 좋다. 아래 꼬리가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어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면 좋아요. 여기 딱 각도로 봤을 때 주황색, 핑크색이 딱 내려가다 여기 딱 꺾이잖아요. 이 올라갔을 거예요, 여기서. 여기도 양봉 들어왔으면 얘가 위로 이렇게 쳤을 거예요. 여기서 수평으로 눕잖아요. 빨간 선이 올라오죠. 그 빨간 선. 빨간 선이 위로 살짝 턱 치워주면은 주가가 내려오다가 토스 팍 받아서 주가가 이렇게 위로 쫙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리고 이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참 재밌는 게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두 선 돌파하면 뭐가 나오죠? 상승. 돌파하면 뭐 나오죠? 상승. 돌파하면 뭐 나오죠? 상승. 돌파 나오면 뭐 나오죠? 돌파 나오면 뭐 나오죠? 돌파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상승. 여기서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야, 이평선 떨어졌다. 팔아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두 선 돌파해주면은 이렇게 되는데 돌파해주면은 이 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음봉 떨어지는 거는 5월 달에 뭐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캔들로 살짝 탁탁탁탁 한 세네 번만 눌러주면은 이런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 이런 흐름, 여기, 이런 흐름. 근데 우리는 이게 좋죠. 아, 그냥 음봉 말고, 아, 좀 올라가면 좋긴 하는데, 그쵸. 근데 저는 아직도 HLB 차트 보면은,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3개월 뒤에 저희가 LB 한 주 팔아가지고 15만 원짜리로 소고기 먹고 있는 그 흐름이 나온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호가창입니다. 이 호가창은 다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주식을 싸게 사고 싶어요? 비싸게 사고 싶어요? 아, 싸게 사고 싶죠? 네. 그럼 여기다 매수를 걸겠죠? 주식을 싸게 사고 싶다니까? 떨어지길 희망해요? 올라가길 희망해요? 이 물량은 그럼 뭐예요? HLB 주가가 떨어지길 희망하는 물량이죠. 그래서 매수 호가창에 물량이 많이 박혀 있으면 주가가 안 올라가요. 주가를 비싸게 팔고 싶죠. 그러면 매수에 걸어요? 매도에 걸어요? 매도에 걸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매도 호가를 누군가가 산다는 것 자체가 기업적 가치가 좋아지기 때문에 주식을 매수하겠죠. 매수 총 잔량보다 매도 총 잔량이 많을 때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만 보시면 돼요. 호가창은 이것만 보시면 다른 게 볼 게 없어요. 근데 물론 이 호가가 올라가면서 이 37,400원에 지금은 비슷한 물량이 걸려 있어요. 2,100주
해도 뭐 만 주 정도 걸려 있는데 만약에 주가가 20만 주가 걸려 있어요. 그러면 이 구간까지 주식이 올라가면서 저항을 받고 주가가 떨어질까요? 아니면 이 구간을 돌파할까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HLB 지금 주가를 보셔도 이런 특정한 구간에 물량을 일반적인 호가보다 많은 물량이 걸려 있어요. 누가 저 5만 주, 10만 주, 20만 주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가가 올라가길 희망하잖아요. 근데 저 구간에 저항을 받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 많은 물량을 누군가가 걸어놨다는 소린데 이 물량까지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매도세가 출현하겠어요? 돌파가 나오겠어요? 일단은 어떤 의미가 작용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여기, 좀 네, 벽을 쳐놨어요. 20만 주에. 가격을 올리자. 가격을 올리지 않겠다. 음, 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한호가에 일정한 물량이 박혀져 있는 거는 세력의 의도라고 보시면 돼요. 세력의 의도라고 보시면 되고, 그 물량을 누가 다 사야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을 박아놨어요. 취소하면 그게 물량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게 허매도 물량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물량이 박혀져 있는데 세력들이 이 물량을 잡아먹으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 그게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물량대 20만 주가 걸려있는 그 가격대를 일봉이나 주봉이나 월봉에다가 설정선, 수평선을 그어보세요.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 딱 정확히 맞는 구간이면은 세력이 주가를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20만 주가 걸려있는 그 매물대가 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리고 이 만 원이라는 가격대는 차트에서 봤을 때 과거에 지지와 저항 일어나는 구간이야. 그럼 이 구간에서 호가창에도 물량이 걸려 있어. 만 원대를 돌파하는 순간 뭘 해야 돼요? 추격 매수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추격 매수를 들어갈 때 그냥 이 구간을 돌파한다고 해서 그냥 매수를 막 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타할 때 제가 다시 알려드리겠지만 이때 들어오는 체결량이 있거든요. 체결량을 보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체결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은 매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체결량을 보는데 이 만원 구간에서 평상시에는 500주, 1000주의 물량이 들어왔는데 어느 날 대량 거래 막 들어오면서 이 구간에서 5만 주, 3만 주, 만 주 이렇게 거래가 돼요. 갑자기 이 구간을 돌파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승의 신뢰도가 높아져요? 아니면 에이 누가 많이 팔고 있네. 떨어져요. 상승의 신뢰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더들이 계속 앉아가지고 이런 구간에 호가창 보고 체결량 보고 프로그램 매수세 매도세 보고 대량 거래 매매 내역을 보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호가창 하나만 봐서는 이게 올라가는 건지 내려간지 예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를 보는 투자자들 앞에서는 그래도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가창도 이게 이거 하나만 정확히 분석을 한다면 1시간 이상은 깊게 파서 정확히 막 조밀조밀 따져가지고 네, 분석하는 게 그게 맞아요. 유튜브에서 얘가 얘보다 더 많아야 주가가 올라가요. 여기까지만 그냥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부가적인 거 들어가면은 차트 흐름 봐야 되고 대량 물량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돼서 이제 매매 결정이 돼야 된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거고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귀 쫑긋 눈 번쩍 뜨셔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해외 주식, 국내 주식, 그다음에 해외 선물, 비트코인 모든 금융상품에서 다 가능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나오고 1년에 한 번 나오고 그런 타점이 아니에요. 2,500개 주식이 상장되어 있는데 순환이 매번 되니까 이것만 가지고도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의 모든 타점들이 다 함축적으로 모여 있는데 첫 번째는 추세가 전환되는 타점이 하나 있고요. 하락하다가 올라가는 타점, 이때 매매가 한번 가능하고요. 그리고 112일 타점과 340 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하락하다가 추세가 반전이 되고 112일선을 맞고 떨어지는 타점. 그래서 3, 41선에서 반등하는 매매를 진행하는 타점. 그리고 나서 오늘 배운 거랑 비슷해요. 얘가 떨어지고 추세 전환되고 112일까지 건드렸는데 3, 40일을 이탈했습니다. 쌍바닥 여기 한번 여기 한번 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최초 672선을 한 번에 돌파하는 종목은 저는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672선을 닿으면요. 한 번 닿고 떨어져 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어디서 사야 돼요? 3, 41선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정말 큰 파동이 일어나는 그런 주식이라면은 672선을 3파, 하나, 둘, 셋, 최소 3번 정도 쳐주고 돌파에 실패하고 여기를 뚫어주는 종목이 큰 대세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고 5번의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기간은 짧게는 3개월에서 6개월에 요 모든 파동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길게는 1년에서 3년 이상 이런 타점들이 반복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5가지의 매매 타점을 가지고 꼭 투자에 이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시그널입니다. 여기서 뭐가 일어나야 상승 추세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거래량은 뭐 만병통치약이죠. 네. 주가가 떨어지다가 변곡점 뭐가 있어야 변곡점이 생기죠? 근데 매수세가 많이 들어와요. 그 매수세를 어떻게 체크해요? 정답. 아래 꼬리가 나와야죠. 얘가 주가가 이렇게 막 흐르다가 아래 꼬리 길고 이거 음봉이든 양봉이든 상관없어요. 이거 아래 꼬리만 나오면 돼요. 그리고 나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오면 땡큐고 거래량이 안 들어와도 땡큐예요. 이거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타점으로 보셔야 되고 이게 나오고 나서 분위기가 반전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이 신뢰도는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래 꼬리 당연히 좋고요. 뭐 이런 거 이런 거.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양봉에서만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거 세력들이 여러분들 눈속임 하려면요. 그냥 음봉 갖다 놓고 아래 꼬리 달고 위로 올려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은 혼란스러워요. 야, 아래 꼬리에다가 음봉이 들어와야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거지. 이렇게 보시는데 음봉과 양봉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주가가 떨어지다가 이러한 패턴들이 나오면 요게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응용을 해보자면 첫 번째, 이런 파동에 종목이 반전되는 거, 또한 이런 파동에 반전되는 거, 이 반전이 어디에서 나와야 더 좋을까요?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왜 A입니까? 이격도 어떤 이격도요? 그쵸. 하락의 깊이가 얘가 더 크잖아요. 하락의 깊이가 크니까 반등의 신뢰도로서 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V자 반등이 나오는 거고요. 얘는 그냥 추세가 이렇게 그냥 스물스물 떨어지니까 이런 구간에서 이러한 파동이 나오더라도 여기에서는 신뢰도가 낮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것도 원래 없는 내용인데 자, 과거에 주가를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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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가 지속적으로 여기서 아랫꼬리 아랫꼬리, 아랫꼬리 이런 차트가 있고요. 얘가 떨어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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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만 아랫꼬리가 나왔어요. A와 B 중에 뭐가 더 반등 신뢰도가 높아요? A예요, B예요? B가 맞죠? 왜요? A는 이게 숱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반등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고요.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차트를 봤을 때는 매매가 어렵다.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투자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 주가가 이건 대형주에서 많이 나오는데 주가가 많이 떨어져 봐야 3%, 많이 올라 봐야 5%. 근데 이 구간에서 7%의 상승률이 나오면서 아래 꼬리가 한 1년 동안에 나오지 않다가 이런 타점에서 나왔다. 그러면은 얘는 상승 신뢰도, 분위기 전환의 신뢰도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아까 추가로 하나 더 거래량이 붙으면 신뢰도가 확 올라가는 거죠. 이런 타점에서 우리가 매매를 해볼 수 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이거? 자, 제가 아까 그릴 때는 요런데 여기 이렇게 그렸다고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지금 차트가 굉장히 축소돼서 그래요. 얘를 길게 이렇게 늘려놓으면요 아마 이렇게 해서 아마 요런 꼬리가 나올 겁니다. 요거는 그냥 알고만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런 거. 요 꼬리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거 반전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전의 의미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 차트를 보니까 여기 막 윗골이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내려갔다 이렇게 반전되는 거 아닙니까? 반전이 맞아요. 일단 반전은 맞아요.
왜냐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를 써먹어야 되냐면 자세히 보세요. 여기에다가 아래 여기에다가 뭐가 나왔어요? 아까 전에 요거 요거 이거 뭐라 그랬죠 이거? 역 헤드앤숄더 여기 나왔잖아요. 여기에 저점을 수평으로 그어서 여기를 이탈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차트만 볼 게 아니고 캔들만 볼 게 아니고 판만 볼 게 아니고 여기다가 하나씩 두 개씩 세 개씩 접목시켜야 돼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역회도 현실도 나왔고 주가가 하락하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반전되는 캔들이 나오진 않았지만 역회도 현실도에서 신뢰도를 얻었고 거래량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구간에서 배당 거래가 들어왔고 또한 이 파동의 크기가 그냥 일반적으로 이런 크기가 아니라 얘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이런 파동이 나왔다. 그럼 신뢰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타점을 우리가 이제 배워봅시다. 자, 여러분들 종목. HMM 자,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일단 월봉에서 한번 볼게요. 추세가 전환되는 캔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기에서 봤을 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 레벨에 맞는 종목이 아니에요. 음, 아니에요. 월봉에서 봤을 때는 없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다른 종목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여기 한번 당겨 볼게요. 자,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근데 보이긴 하는데 좀 여러분들 지금 눈빛이 안 보인다는 눈빛인데 자 여기 지금 아래 꼬리 지금 달린 거 보이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세 가지의 패턴으로 아래 꼬리 달린 거 양봉인데 꼬리 달린 거 장대로 뭐 이런 거 세 가지 보여드렸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신뢰도가 좀 없죠. 그러니까 이것도 타점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봤을 때 어렵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아, 이게 반전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근데 여기서 아래 꼬리 달고 주가가 올라갔네? 저점이 여기에 있네. 그러면 뭘로 볼 수 있어요? 이 타점을. 쌍바닥. 근데 그 쌍바닥이 무슨 쌍바닥? 짝꿍댕이 쌍바닥. 그럼 이걸로 짝꿍댕이 쌍바닥 하고, 요렇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나는 요렇게까지 잘 안 보인다. 그러면은 수직선, 수평선, 반. 45도. 아니, 근데 왜 45도 그었는데 요 구간에 저항받고 떨어지냐? 그럼 여기서 윗꼬리가 나오고 뭘 해도 주식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일 정도는 빼야 될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보여요, 안 보여요? 난 너무 재밌는데, 지금 오는 시간이. 보이는 거 같아요. 뭐가 보여요? 최저, 이거요? 아니요. 그 밑에 최저 글씨 써 있는 여기요? 요거요, 요거. 네, 요거 보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너무 없으니까 이게 찐 반등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여기였나요, 방금 게? 여긴가?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얘도 지금 여기 아래 꼬리 달렸죠. 주가 올라가죠. 아무튼 요런 게 만약에 아래 꼬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면은 이게 상승 신뢰도가 높아질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얘가 만약에 아래 꼬리가 없는데 여기에만 특출나게 아래 꼬리가 있거나 대량 거래가 수반했다. 그 종목은 매매하기가 정말 쉬운 종목이에요. 세력이 그냥 차트에 대놓고 우리 매집한다, 반등한다, 추세 전환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그런 파트는 나오지 않았어요. 자, 여기까지 당겨보면은 뭐가 보이죠? 자, 요거 뭐 아래 꼬리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 뭐가 생겼고, 뭐가 생겼죠? 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시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무슨 패턴이에요, 지금? 역회전 숄더 나왔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역회전 숄더 그리고 여기다 저점 딱 그어놨어요. 자, 여기 구간에서 반등해야 안 해요? 하죠. 근데 조금씩 이탈했습니다. 야, 차신. 너 역회전 숄더 알려줬는데, 수평도 그어놨더니 저 음봉 나오잖아. 팔아. 아니면 사. 이렇게 물어보면 돼야 안 돼요? 저런 구간에는 여러분들 레벨에 맞게, 여러분들 심리에 맞게끔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되어 있어야 돼요.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래로는 5% 10% 손실 보고 위로는 하늘길이 열린 타점인 거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 한 번 더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자, 종목 말씀해 주세요. 모두 투어. 모두,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모두 투어 어려운데, 이거. 자, 일단 여기 당겨볼게요. 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는 거.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쌍바닥이 보여요. 이렇게. 쌍바닥이 보이고 여기에서 사선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쌍바닥의 패턴으로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요게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길 당겨보면은 어깨, 머리, 어깨가 살짝 내려갔지만 요렇게 해서 역헤드 숄더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큰 거는 더블 바텀인데 짧게는 역헤드 숄더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을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 보인다. 이렇게 봤을 때는 아래 꼬리 달고 반등의 신뢰도로 추가 매수 혹은 신규 진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서 매수하면 돼요, 안 돼요? 매수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안 돼요? 거래량이 많지 않아서? 아까 전에 제가 더블 바텀 설명할 때 여러분들 어디서 매수하라고 그랬죠? 떨어질 때예요, 올라갈 때예요? 올라갈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야 이거 반등 자리잖아. 그래서 이제 매수를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를 돌파할 때 이러잖아요. 돌파할 때. 때 매수하고 이거를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식을 매도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 자, 이따가 뒤에서 배울 거예요. 첫 번째 672선을 돌파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죠. 얘 지금 172선에서 떨어진 첫 번째 타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블 바텀이 나오더라도 요런 자리에서 매매했다가 급락 맞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 구간에 있는데 얘가 돌파했다고 추격 매수했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딱 요 타점이네요. 요 그림이 그래서 자 여기서 이런 식으로 역회돌 쉴더나 더블 바텀이 일어나면서 첫 번째 파란색 이평선 떨어지고 나서 주가가 팍 떨어졌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는 주식을 사면은 안 된다. 사더라도 즉흥적인 손절이 일어나야지만 이거 급락 안 맞아요. 여기 급락 맞았죠. 그리고 나서 여기 구간에서도 한번 쳐줬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첫 번째 파란색 이평선 돌파 실패, 두 번째에서 돌파했다고 볼게요. 두 번째에서 돌파를 했지만 첫 번째에서 실패하고 급락이 나왔죠. 첫 번째 실패하고 급락이 나오니까 우리가 672선을 활용해서 이 패턴이 나오더라도 매매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주가가 672선 돌파하고 떨어진 다음에 최소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렇게 실패한 타점이 있었을 때 급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파란색 이평선을 한 번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파란색 이평선을 닫고 우상향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오늘 제 5가지 매매법 중에 다 나온 거예요 이게. 파란색 이평선 돌파하고 눌러주는 이 타점. 여기서만 매매해. 그러면 장기간 우상향을 우리가 먹을 수 있다. 삼성전자 매매법 그렇게 어렵지 않다. 첫 번째 돌파했어요? No. 두 번째? No. 세 번째? 오케이. 그 다음 뭘 지지받아요? 파란색 지지받고 우상향이 나오다가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구간이 어디예요? 파란색 라인 부분에서 지지가 나와줘야 된다. 이게 뒤에서 나올 4번째와 5번째 매매 방법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를 한번 당겨 볼게요. 오늘 이것만 딱 알고 가셔도 됩니다. 자, 여기 당겨봤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추세가 전환되는 거 보여요? 첫 번째 아래 꼬리 있죠? 이게 양봉이 들어왔습니다. 자, 추세 전환됐고요. 거래량이 더 들어왔으면은 땡큐일 뻔했는데 거래량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뭐가 보이죠? 꼭지점이 3개 보이네요. 하나, 둘, 3개. 이거 뭐죠? 역회된 숄더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고 차신성은 여기 있는 고점을 돌파했을 때 매수를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타점이 672랑 붙어 있다면은 이 구간이 반등의 신뢰도로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그럼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하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땡큐인 것이다. 그리고 나서 저점과 여기에 파란색 요 구간에 이러한 박스권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목표가 어디를 잡아요? 노란색 이거를 그대로 위로 올려버려요. 그러면은 요러한 타점이 나오죠? 그러면은 우리가 73,000원, 74,000원 타점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최소 71,000원부터는 주식을 매도하는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비중 축소를 해 주셔야 된다. 이게 언제 생겨야 되냐면 이때 생겨야 돼요. 자,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다 반등 나왔잖아요. 그럼 요 구간에서 요렇게 올려가지고 71,000원에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으니 지켜봐야겠구나.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자, 여기 갑니다. 이렇게 해서 71,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74,000원까지 올라갔네요. 근데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 그럼 71,000원에서는 비중을 줄여야 되고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니까 자, 위에서는 더블탑 한 번, 두 번, 트리플탑이 형성됐습니다. 고점에서 어떻게 됐어요? 저항받고 떨어졌죠. 이 구간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겠죠. 매도를 하셔야 돼요. 여기 계속 저항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블탑에서는 어디서 주식을 매수해야 되겠다? 이제 밑바닥에서 사도 되고 이제 우리가 좀 레벨이 좀 되면은 이거를 돌파해 주는 타점에서 매수를 해 주는 게 더 좋다. 하지만 차진성은 더블탑이나 이런 데에서는 떨어졌다가 지지를 받고 가는 요 라인대가 가장 최적의 매수 타점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요 매매 타점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다 보면은 당연히 고점을 돌파해주는 이런 타점에서도 매수를 진행할 수 있어야 되고 얘가 73,000원을 이탈했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과거에 저항받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를 못했어요. 어떻게 해요? 팔아야죠. 또한 이 구간에서 매도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구간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오잖아요. 일반적인 거래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거래량이 들어오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이탈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패턴들이 눈에 보이면 정말 투자가 정말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네, 재미가 있으실 거예요. 자, 일단 더블 바텀 무슨 뭐 짝꿍댕이 나는 몰라. 잘 모르겠는데 밑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112를 딱 쳤어요. 그럼 얘가 조정을 받아야겠죠. 그러면 어디서 사야 돼요? 30, 41선에서 추가 매수를 하세요. 아니면 신규 진입도 상관없어요. 이거 맞고 반등하는 흐름이 연출되면은 수익이 꽤나 잘 나옵니다. 112일 맞고 어디서 산다? 3, 41선에서 사야 된다. 자, 요거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짝꿍댕이 쌍바닥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야, 이거 차진성이 우하향하니까 사지 말라고 했는데 일단 안 사요. 차진성이 이제 두 번째 매매 방법으로 112일선 맞고 떨어지면은 3, 41선을 닫고 올라가는 타점이 나온다. 근데 여기 3, 41선을 살짝 이탈했네요. 주식 팔아야 돼요? 오차 범위는 우리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3, 40일 돌파해주면서 시세가 크게 나오는 매매 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우리가 한번 매수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기간을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한 기간을 두고 112일을 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떨어지면은 또 한 번 더 매매가 진행이 되는 거고 똑같이 그 위에까지 올라가는데 세 번째 매매 타점이 672거든요. 672선까지 갔다가 내려오면은 다시 한 번 더 3, 40일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하거나 신규 매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타점만 가지고도 모든 섹터의 종목들을 다 매수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이 타점이 다 정배열이에요, 역배열이에요. 제 이평선이 다 위에 있고 캔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벌써 역배열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역배열, 캔들보다 이평선이 아래에 있으면 이건 뭐예요? 정배열. 예, 이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지금 역배열에 있다. 역배열에 있는 이 주가의 흐름은 그렇죠. 저평가구나. 그 역배열에서 주식을 사야 돼요. 정배열 고점에서 사는 거 아니다. 역배열이 처음 만들어지는 구간에 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역배열이 진행되다가 672선을 최소 3번 이상 건드린 녀석. 이 녀석은 장기간 하락했고 그리고 매물대 소화도 많이 했고 672선을 돌파해주는 그 타점이 엘리엇 파동이 일어나는 타점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나는 차트는 잘 몰라. 근데 차신성이 파란색 이평선을 여러 번 치는 종목이 굉장히 좋대. 그쵸? 자, 그 종목이 여기 있네요. 주가가 고평가에 있다가 저평가로 떨어졌어요. 파란색 이평선을 몇 번 치나 볼게요.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치고, 네 번째 돌파했네요.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네요. 자, 이 종목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 저는 좋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밑바닥에서 이렇게 반전되는 타점에서 한번 매매를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그럼 뭐가 돼요? 112일 요거는 저항이니까 저항은 곧 그렇죠. 매도 관점이 될 수 있고 다시
떨어졌을 때 어디에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되고, 물론 이런 흐름처럼 다시 한 번 더 돌파를 해주면 좋겠지만, 돌파를 해서 672 파란 선까지 올라가면은 다시 매도를 해야 되고, 672선에서 떨어지면은 어디서 사야 된다? 3, 41에서 다시 사야 된다. 3, 41선이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21선은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선이에요. 그러니까 세력들도 알아요. 이 타점에서는 매매가 많이 들어온다는 걸.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아닌 다른 이평선에서 반등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주가가 역배열이 시작됐습니다. 역배열이 시작되면서 고평가했던 주가가 저평가로 전환이 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타점에서 매매 안 하죠. 조금만 더 응용해보면 672선을 몇 번 치면 좋다고 그랬죠? 세 번, 네 번. 자, 얘는 112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세 번 쳤네요. 땡큐인 거죠. 그리고 나서 112를 살짝 쳐주면서 뭐라고 있어요, 여기서? 3, 41선을 어떻게 하고 있죠? 112를 치고 3, 41을 타고 가는 타점이에요. 근데 제가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뭐냐면 요 112와 224일선의 이격도가 굉장히 적잖아요. 이 두 선이 만나 있는데 이 구간을 거래량과 함께 돌파해 주면은 얘는 좀 마음이 급하구나. 주가를 좀 더 많이 올리고 싶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격도가 굉장히 커요, 적어요? 커요? 역배열이 됐는데 이 상태에서 112와 224가 붙어 있다는 거는 역배열이 많이 진행되지 않은 거예요. 기간으로 봤을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의 하락기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매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최소한 112와 214가 크게 벌어져 있는 타점이 훨씬 더 매매하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적기 때문에 아까 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구간이 3%, 이 구간이 3%, 이 타점이 바로 요거예요. 얘는 돌파해서 막 이렇게 장대로 뭐가 나왔지만 요거보다는 위에 224와 112일에 요 이격도가 30% 정도 난다. 이런 종목이 투자하기가 더 쉽다라는 거예요. 자, 요 타점도 한번 볼게요. 자, 112 저항, 214 저항, 계속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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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다가 여기 타점, 여기가 어딘진 모르겠지만 3, 41을 딱 지지받는 요런 타점. 뭐 하고 있죠? 돌파하고 올라가고 있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여기서 매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평선의 이격도가 어때요? 이거는 역별이 시작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첫 번째예요.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때부터 우리가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매매했는데 3, 41을 이탈했어요. 손절해야 되는 거예요. 112일선과 이 손절 라인이 너무 가깝잖아요. 이런 데서는 매매 안 해요. 그러니까 224 치고 눌러주는 3, 41선 여기서 매매를 해도 돼요. 근데 또 손절 나왔네요. 이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볼 수 있는 관점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요거 중요합니다. 차트 봤는데 이 구간에 이동평균선이 단기와 장기 평선이 많이 뭉쳐져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이거 엄청난 호재 나와도 매매하지 않는 겁니다. 1년에서 3년 이상까지는 이런 흐름이 연출되어야 돼요. 이렇게 112일을 최소 3년 동안 뚫고 내려와, 뚫고 내려와, 뚫고 내려와, 뚫고 내려와. 이 작업을 반복하는 종목이 급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이런 종목은 뭐가 있을까요? 자, 여기 이평선 어때요, 다? 모아져 있죠. 이런 구간 사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되죠. 파란색 이평선 처음 쳤어요. 매매할 때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자, 두 번째 칩니다. 요거 매매해도 돼야 안 돼요? 이때는 매매를 해봐도 돼요. 왜냐면 여기에 112일선과 224일선에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베팅을 해도 돼요. 자, 베팅했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절해야 돼요, 바로. 자, 그리고 나서 이격도를 다시 주죠. 이런 식으로. 자, 큰 흐름에서 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서 요 구간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그렇죠. 역배열이 바로 나와야 돼요. 역배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당겨 보면은 자, 자세히 보세요. 초록색, 회색선, 이평선 계속 땄죠. 근데 계속 못 뚫죠. 계속 매집한 거예요. 얘는 이 중간중간에 이렇게 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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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결국에는 이평선의 이격도를 보세요. 요 구간과 여기 있는 이격도가 어때요? 다르죠. 좁아진 이 구간을 우리가 노려야 돼요. 이 타점. 그리고 파란색 이평선 치죠.
그 다음에 떨어지는 눌림에서 잡아줘야 돼요. 근데 사실 얘는 눌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잡기가 어려워요. HLB가 지금 이런 타점이긴 한데 ALB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LB가 672선을 뚫어놨죠. 아래서 올라오는 단기 이평선을 닫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데 이 종목은 매집을 너무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뚫어버렸어요. LB랑 타점이 비슷한 거예요. LB는 좀 여기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파란색 이평선을 기준으로 여기를 돌파하는 종목이라면은 우리가 매매에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케이스는 돌파해놓고 눌림이 나와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파란색 이평선을 아까 전에 삼성전자처럼 딛고 올라가는 종목이 정말 안전하고 좋은 종목이다. 얘는 시총이 좀 낮아가지고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봤을 때 파란색 이평선 딛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타점이 매매하기가 굉장히 수월한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우리가 쌍바닥을 배웠잖아요. 쌍바닥을 배웠으니까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시가총액이 굉장히 낮은 종목들이 이런 패턴 많이 나오거든요. 112나 672를 치고 다시 내려와서 개미들을 엄청 터는 패턴. 요런 자리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좋다. 차진성님. 근데 아까 전에 더블바텀 이거 여기서 사지 말고 여기서 사라며요. 초심자분들에게는 당연히 매매 타점이 어려운 타점이긴 하나 이런 타점들에서도 우리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손절만 가능하면은 어디서든 매매가 가능한 부분에 있습니다. 이 타점은 일반적인 더블바텀이라고 좀 달라요. 왜냐면 111을 한번 건드렸잖아요. 3, 41선을 이탈했잖아요. 추세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더블 바텀이니까 이런 자리에서 매수 이게 아니라 112일이나 장기 평선을 한번 건들고 그리고 3, 40일을 이탈했는데 더블 바텀을 찍고 올라간다. 요거는 또 매매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죠? 일반적인 더블 바텀이랑은 달라요. 일반적인 더블 바텀은 이제 장기 이평선을 건들지 않고 그냥 이런 쌍바닥을 만들었을 때에는 매매를 하진 않지만 더블 바텀이지만 장기 이평선을 만들고 내려왔던 타점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요 타점. 요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뭐가 보입니까? 자, 첫 번째, 요거 뭐예요? 전환되는 1번 타점 보였죠? 타점 1번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캔들 패턴 아래, 위, 아래 더블 버텀 나왔죠. 그 다음에 회색깔 이평선 치고 내려오면 어디서 사야 된다고 그랬죠? 3, 40, 3, 40 이탈했죠. 이탈하면 매매가 안 되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더블 버텀 찍을 때 요 구간에서는 매매를 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자사주 매입을 이 구간 쌍바닥에서 매수를 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비중을 확 실어야겠죠. 자, 추세 전환 나왔어요. 쌍바닥 나왔어요. 112 찍고 3, 41선 이탈했어요. 하지만 밑바닥에서 잡을 수 있다고 했죠. 자사주 매입 평단가가 이 구간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은 신뢰도가 빵빵빵빵 올라갈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제 잊혀질 때쯤 한번 나오겠습니다. 폭탄 네 가지 뭐라고 그랬죠? 유상증자, 전환사채, 그 다음에 소송, 횡령. 이게 없다? 그러면은 안전한 주식이다. 거기다가 기본적인 베이스로 재무제표가 좋다, 모멘텀이 좋다, 그러면은 완벽한 종목이 될 수 있고 대주주 지분이 높다, 땡큐인 거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종목 발굴이 끝나는 거죠. 자, 요거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자, 여기 매매 타점 돼야 안 돼요. 네, 역배열이 시작되는 지점. 이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아, 이평선들이 모여있구나. 그럼 얘는 주가가 올라가다가 돌파에 실패하고 내려오는 타점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최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는 나와주고 네 번째부터는 매매가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하락했을 때는 막 3년 동안 아까 팩트론처럼 어마어마하게 하락하는 종목들도 있다. 그리고 그 종목을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된다? 네? 그거는 맞는데 그 종목이 계속 쳐요. 막 이렇게 막 계속 쳐요. 이렇게. 그럼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된다?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격도가 지금 줄어들질 않고 요 구간에서는 지금 한 번에 빵 뚫어졌잖아요. 근데 이격도가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나오고 이격도가 줄어드는 이런 타점이 온다면 여기서 크게 베팅을 해야 크게 먹을 수 있다. 이게 계속 나와줘야 돼요. 매주 수요일 저녁
10시 자신과 같이 공부를 한다. 또 나왔네요. 해본 것만 한다. 실전 투자 가능하다. 많이 버는 것보다 오케이. 아우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672선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672선은 3년선이에요. 672선 건들고 눌러주면서 어디서 3, 41 닫고 올라가는 타점이 좋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첫 번째 구간 닫고 3, 41선 찍고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되죠? 올라가더라. 이런 구간에서는 분할 매도를 진행을 해줘야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3, 41선은 어떻게 해요? 이탈해야 안 해요? 안 하면 그냥 홀딩. 돌파했을 때에는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파란색 이평선 처음 샀어요.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구간 매매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요? 첫 번째고 두 번째니까. 하지만 여기를 닫고 3, 41을 닫고 가는 이런 구간에서는 우리가 눌림목 타점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입니다. 역배열이 시작되고 나서 672선을 못 치는 타점, 112일과 224일선을 많이 소화를 못 시킨 이런 타점에서는 매매가 이루어지면 안 되고 이런 구간에서는 짧게 5%나 한 뭐 10% 정도만 매매를 하시면 되고 장기 투자로 진행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 타점이 바로 이 타점이네요. 파란색 이평선 닫고 3, 41선 타고 가는 이런 타점. 요런 데서 타고 가면은 땡큐인 거고 여기서 파란색과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죠. 사실 이거는 확률적으로 뚫기가 힘든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냥 뚫어버린 거죠. 우리가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파란색 이평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어도 뚫고 상승하는구나. 이런 흐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섹터에 내가 좋아하는 이 종목이 이런 자리에 왔다고 해서 큰 베팅을 하시면 안 돼요. 이격도는 항상 줄여놓은 상태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큰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매매 확률이 꽤 낮은 그런 타점이고 자 여기에서도 뭐가 일어났죠? 추세가 반전되는 1번 타점이 나왔죠? 1번 타점 나올 수 있고 또 뭐가 보이세요? 숄더가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이러한 타점도 우리가 매매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는 안 되던 게 되는 거 이거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랬죠? 초록색 이평선 보세요. 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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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항 받다가 이 구간 뭐 하고 있죠? 지지받죠.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뚫고 지지받는 거. 뚫고 다 눌림목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뚫고 내려가기 싫으면은 이 구간에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타점이 수익률이 가장 높아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셔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672 실패, 실패, 실패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타점. 아까 어떤 종목? 네, 삼성전자 바로 그 타점이죠. 그 타점에서만 매수를 하시면 우리는 우상향이 된다. 이게 삼성전자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뚫어주고 눌러주는 바로 요 타점 672선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도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파란색 이평선을 정확히 닿지 않았는데 매매를 할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러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뭘 한다? 네, 가두리 매매를 진행한다. 자, 이런 구간 파란색 이평선을 돌파를 해줬고요. 시도 뚫어주고 눌러주는 요 타점. 그러니까 바로 요 타점에서 매매가 진행돼야 되고 원래대로라면 얘는 이거의 파동을 아마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파란색 이평선, 파란색 이평선 큰 수익이 날 수 있겠죠. 자, 요 구간 이탈했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손절을 하셔야 됩니다. 나 손절 못하겠어요. 그거는 안 돼요. 그냥 눌러버리셔야 돼요. 요런 타점은 조금 어려운 종목이에요. 왜냐? 돌파해주고 파란색 이평선에 지지받으면 매수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뭐가 중요해요? 이탈의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아래로는 마이너스 5%, 10% 손실 보고 위로는 하늘길이 열린 차트가 바로 이런 차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돌파했고요. 파란색 이평선에 지지를 받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보는 차트네요. 네, HLB잖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672 실패했어, 실패했어, 돌파했어. 그죠? 똑같은 거. 실패했어, 실패했어, 돌파했어. 여기서 눌러주는 타점이 뭐가 될 수 있다? 3, 42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쌍바닥을 찍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을 많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파란색 이평선을 닫고 가라. 닫고 가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도 연출될 수 있으니까, 이게 파란색에 닿을지, 3, 40에 닿을지, 아니면 쌍바닥을 만들면서 올라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건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든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5월 달에 뭐가 있다? 도장을 받아올 것이다. 네, 그러니까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는 차신성의 검색기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색기는요, 주식시장에 2,500에서 2,600개의 종목이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위치해 있는 종목을 찾아주는 그런 검색식인데요. 이름은 이렇게 지었습니다. 세력주 투자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2023년 1월 12일 날 검색된 종목을 바탕으로 6개월 동안의 주가 흐름을 분석했더니 금양부터 동국산업, DB손해보험까지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300%에서 적게는 30%의 상승률을 보여준 종목들이 있네요. 6개월간 보유 시에는 코스피가 요만큼 올랐다면 여기에 검색된 로직들의 종목들은 조금 더 높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코스피 대비 44.67%의 수익률을 보내줬고요. 코스닥 종목이 이 검색기에 걸렸을 때에는 대략 30%의 수익률이 나와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날 검색식이 걸렸던 종목은 총 10개 종목으로 검색이 됐고요. 상승 종목은 7개, 하락 종목은 3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종목은 44.67%, 코스닥은 29.7%로 나와 있고요. 이거를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 있는 종목들을 클릭을 하시고 선택된 종목의 차트를 눌러보시면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가는 타점에 있다. 이런 종목을 검색에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 나쁘지 않죠? 1년 동안에 보유를 했을 때에는 코스피는 37, 코스닥은 22. 하지만 최고 수익률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승이 6종목, 하락이 4종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검색식은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요것만 있으면 돼요. 시가총액을 검색하셔가지고 2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상장 주식수는 100만 주 중에서 50만 주 이상이 시장에 풀려버리면 그 말은 즉슨 대주주들이 이 물량을 많이 확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재무 건전성이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상장 주식 수가 너무 적으면 안 돼요. 그래서 5천만 주 이상 있어야 되는데 영업이익 증가율이 3년 동안에 최소 못해도 10% 이상은 증가를 해야 돼요. 그 기업은 돈을 벌 수 있다, 없다 이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에 영업이익이 증가해야 된다. 그리고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이 112월과 224월을 돌파했다는 것은 저평가에서 고평가로 올라가는 길목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먹을 구간이 많다. 네, 이거고요. 일봉에서는 600일선을 돌파해줘야 우상향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 검색식은 키움증권에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사용하시려면은 삼성증권은 서치용, 검색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그리고 나서 키움증권에서는 이 검색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만 또 따로 설치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하나씩 알려드려 볼게요. 이제 요 검색기의 화면 번호는 키움증권의 0150입니다. 0150을 좌측 상단에다가 검색을 하시면 이런 창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조건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검색을 하신 다음에 첫 번째 시가총액을 검색을 하세요. 시가총액.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시가총액이 나올 텐데 여기에 시가총액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러한 화면으로 바뀝니다. 바뀌어요.
그러면은 저희는 2천억 이상에 되는 종목들을 검색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200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00을 검색하시고 추가를 눌러 보시면은 요 밑에 검색식이 하나 땅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은 2천억 이상의 종목을 검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시가총액을 검색해 놓은 상태에서 상장 주식 수가 있습니다. 상장 주식 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러한 창이 뜨는데 여기에다가 5천 주를 검색하시고 그다음에 99999999를 눌러보시면 얘는 무한대예요. 즉 상장 주식 수가 5천만 주 이상이면서 무한대로 인 종목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를 클릭하시면 두 가지의 로직이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검색된 상태에서 밑에 보시면 상장 주식수 대비 시장에 얼만큼 물량이 나와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건데요. 이러한 화면창이 뜨고요. 여기서 시장에 풀려있는 물량이 50% 이하이면 좋겠어. 추가를 넣으시면은 총 3가지의 로직이 완성이 됩니다. 영업이익을 검색하실 거예요. 영업이익을 위에서 검색을 하시고 밑에 보이시면 영업이익 증가율이 있습니다. 증가율 클릭하신 다음에 아래 보시면 영업이익 증감률이네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러한 화면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최근 3년 평균 영업이익의 증감률을 클릭하시면 이 로직에 따라서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증가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것만 넣고 매출 올라가는 거, 영업이익 올라가는 거, 당기순이익 올라가는 거 이 비율만 탁탁탁 넣고 검색기 돌리면은 기본적 분석은 뭐 거의 끝났다고 보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찾아보시고 최소 10% 이상 500% 이하로 저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3년 동안 영업이익이 500% 이상 올라간 종목이라면 당연히 땡큐겠죠. 하지만 그런 종목이 잘 검색되진 않아요. 그래서 500% 이하로 검색을 하시고 추가까지 눌러보시면 총 4가지의 검색식이 설정이 되어 있다. 마지막 이동평균선 하나만 더 넣어보겠습니다. 위에 검색식에는 이동평균이라고 검색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중간에 보이시는 주가 이동평균을 클릭을 하시고 이동평균에 대한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가격 이동평균 비교를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래서 월봉에서는 112월과 224월을 넣어야 돼요. 월봉, 지수 2평, 종가가 있고요. 112를 넣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부호를 종가가 크거나 같음으로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꾼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고 112를 224로 바꿔주신 다음에 그냥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주시면은 112와 224 두 가지가 설정이 됩니다. 아까 전에 월봉을 체크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일봉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600 이동평균선을 바꾼 다음에 추가를 클릭하시면 총 3가지의 월봉 112, 224 위에 있는 종목과 601선 위에 있는 종목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은 검색치기 끝납니다. 이 검색기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이게 집에 가서 여러분들 한번 많이 만져보세요. 만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사용하는 검색기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했던 게 아마 요거 같아요. 얘를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 성과 검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과 검증을 클릭하시면 자 요러한 창이 뜨고 아까 전에 제가 설정했던 그 화면 창이랑 지금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싶은 기간을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성과 검증하기를 눌러보시면 4월 15일에는 이 로직에는 종목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를 더 안 했네요. 여기 대상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 변경을 클릭하시고 저는 여기 있는 항목들을 다 뺐어요. 그렇게 막 이상한 종목들이 ETF, ETN, 그다음에 뭐 환기 종목, 막 관리 종목 이런 것들이 막 가끔가다 껴있을 수 있어요. 눈으로 다 걸러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나 관리 종목 싫어. 우선주 싫어. 거래 정지 싫어. 정리매매 싫어. 환기 종목 싫어. 이런 것들을 다 클릭을 하시고 요거를 돌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여기에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시뮬레이션 우측 하단에 방금 여러분들이 검색식 만들었던 거고요.
전체 투자금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투자 시드를 대략 1,000만 원으로 이제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균등 비율 넣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은 뭐 비슷하게 해 놓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지금 여기는 1,000만 원을 설정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총 매입가가 950만 원이에요. 근데 수익률이 어때요? 굉장히 안 좋죠.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잠깐만, 야 너 잠깐만 이상한데? 잠깐만, 이거 뭔가 잘못됐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실 때 우측 상단에 보면 매도 조건에 목표 수익과 손절매가 있습니다. 이걸 체크 해제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셔야 장기 투자 시 목표 수익률이 산출될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제가 날짜를 바꿨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5% 정도 나왔는데 저희가 아까 전에 2월 1일이었나? 요렇게 돌려보면은 또 1.5%또 이런 식으로 2% 이런 식으로 변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1월 2일 날짜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에는 12개월 동안 한 40%의 수익률, 코스닥은 42%, 예, 그래서 뭐 금양은 500%, 삼성 SDI는 31%가 올라가더라. 그리고 여기서는 종목이 총 7종목이 검색이 됐는데 상승 종목 5개, 하락 종목 2개가 나왔더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점들을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은 이런 타점에서 추천이 들어왔구나. 고점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것들도 고점 올라갔다 떨어졌을 때 근데 이 종목들은 영업이익이 최소 3년 동안 10%에서 많게는 500%까지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냈던 종목들이니까 이 종목들은 안전하다, 안전하지 않다? 안전하다. 시장에 나와 있는 물량이 50% 미만이에요. 그럼 대주주나 외국인이나 특정한 매수 주체들이 물량을 많이 보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 보시고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2023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던 장이다. 요거 집에 가서 2020년도 올라가는 장 검색해 보잖아요. 수익률 막 8, 90% 나옵니다. 상승장에 맞으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올 수 있고 하락장에 나오면은 그래도 안전한 종목으로 서치가 가능하고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1개월 동안 보유했을 때는 8%의 수익이 났지만 주가가 떨어졌네요. 12개월 동안에는 27%의 손실을 보는 종목도 있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차트 패턴,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들의 관계를 보고 매매가 이루어져야 된다. 주식을 매수해서 그냥 두면 된다, 안 된다? 관리를 해줘야 된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식처럼, 내가 좋아하는 우리 가족처럼 계속 관리를 해주는 편이 좋다. 이게 핵심입니다. 다음 주에는 수, 목, 금 중에서 저랑 같이 1시간 반 동안 공부를 하실 거고요. 12월, 1월 요것만 마스터 하시면은 다음 강의를 들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예? 없다. 다음 달에는 이제 단타, 그다음 주가 예측 방법, 주가를 어떻게 예측하는 거, 그다음 미국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 거, 그다음 단타 검색기, 오늘처럼 단타 검색기를 이제 제가 사용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다음 달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뭐 배우실 필요가 있습니까? 매매 타점 5가지를 알려드렸으니까 그 타점에서만 매매를 하셔도 충분하잖아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30%씩, 10%씩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이거 운이에요, 운. 저 이렇게 수익 많이 못 내요. 저는 이제 단타보다는 저는 스윙 투자에 적합한 투자자라서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네, 높지 않은데 제 전공은 스윙 투자다. 그래도 단타를 소액으로는 해볼 만하다. 왜냐면 장기 투자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좀 지루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서 수익의 맛을 이렇게 보면은 주식 투자가 굉장히 재밌고 이게 삶의 활력소가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힘든 이유가 뭐예요? 수익이 안 나니까 힘든 거예요. 수익이 맨날 5%, 10%씩 나와요. 주식 공부 하지 말라고 말려도요. 계속 투자를 진행하고 공부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일부터 23까지는 하락장이었으니까 과거는 잊어야 된다. 24, 25는 우리가 큰 베팅을 해야 되고 투자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여러 가지 패턴들을 배울 거고요. 내가 좋아하는 타점, 내가 좋아하는 종목, 또한 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는 이 종목들이
내가 배우지 않았던 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그때는 매매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한다. 삼각 패턴부터 막 여러 가지 패턴이 있으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번에도 꽉꽉 담았는데도 불구하고 엘리어트 파동을 못했네요. 다음번에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강의들은 다음 달에도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제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시면 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 큰 성인이 4시간 동안 이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무언가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또한 저도 이렇게 앉아서 무언가 이제 열정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도 참 어려웠던 일인 것 같고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이 뜻깊은 시간 주말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여러분들의 계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오셨고 노력하셨으니까 서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아, 아주 똑똑하신 분이에요. 이 HTS를 여러분들이 꼭 사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중간에 보시면 기간 요약이라는 게 있는데 이 기간 요약 눌러보면은 평균 단가를 그냥 가볍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세력들이 요 구간에서 누군가가 매수를 많이 했다. 그러면은 요렇게까지 당겨보면은 세력들의 평단가가 36,000원, 37,000원에 있구나.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완벽히 분석할 수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시면 패턴 분석 그룹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자동 추세선이 연결되면서 추세선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AI 같은 이런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점과 저점을 이었더니 추세선이 보이시죠? 이 추세선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탈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을 팔아야 되지만 여기서 살짝 추세선 올라가고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 점선에 떨어지죠? 차트를 배우지 않아도 가이드를 해준다는 거예요. 네, 차트를 보고도 당연히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지만 여기 요 타점에서는 매도의 관점으로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당겨 보면은 여기 지금 이렇게 선들 보이죠? 이 추세선 위로 올라가다가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선이 형성됐고 여기도 아래 추세선을 하나 그어줬으면 좋았겠는데 아래 추세선은 안 그어줬네요. 그래서 추세선을 이렇게 그을 수가 있고 추세 패턴 요거를 클릭하면요. 영머리 어깨형 요런 게 나오고 삼각수렴 나오고 요 차트는 이렇게 보시면 하락 직각형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파란색의 추세선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 못 봐도 가이드 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추세선 보세요. 고점 추세선, 저점 추세선 요 구간 이탈하지 않고 눕혀지고 있죠. 여기서는 뭘 찾을 수 있어요? 오늘 배웠던 거? 쌍바닥. 그렇죠. 쌍바닥 나오잖아요. 세 번째 캔들 패턴이 있네요. 캔들 패턴을 클릭하면 장대 음봉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보면 유선형, 하락 장악형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더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고 실력 향상이 더 잘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클릭 오른쪽 마우스 클릭하시고 차트 툴 편집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기에서 뉴스 여기 뉴스 공식 있죠. 요거를 더블 클릭하거나 추가를 누르면 문서 같은 게 있는데 뉴스 공식을 클릭 하잖아요. 요때 어떤 뉴스가 나왔는지 체크가 돼요. 그리고 얘가 마우스만 올려도 원래는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안 나오면은 클릭을 해가지고 아 이때 무슨 일이 있었구나 무슨 일이 있었구나 요거를 체킹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HTS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친하게 지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루에 30분이나 1시간씩이든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도 큰 수익이 따라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끝!